예, 안녕하세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습격은 사실은 이란이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란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죽을 맛입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입니다.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푸틴 머리에 뿔이 났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마스 테러를 한 이 집단의 그 마인드, 이게 이제 ISIS보다 더 지독하다라는 건데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제가 공을 들여서 한 2분짜리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을 습격한 그 하마스 젊은이가 자기가 죽인 그 유대인 여성의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랑 얘기하는 건데, 아빠, 내가 유대인 놈들 잡아 죽었어요. 내가 했어요. 아빠는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الو يابا اه ابا انا قاعد اكلمك من جوبا بسيم. افتح الواتس تبعه قول له وين شوف كيف القتله، شوف كيف قتلك بيدي يابا ابنك قتل يهود، شوف كيف قتلك بيدي يابا ابنك قتل يهود. هاي دخل الله بسيم اكبر الله يابا. اكبر. ربنا يحميك يا رب، ربنا يحميك يابا، ربنا يحميك قاعد يابا. اكلمك من جوال يهوديه قتلتها وقتلت جوزها. الله عشرة بيدي اكبر يابا الله قتلت اكبر ولله 10. الحمد. الله يابا اكبر 10 ولله بيدي الحمد. قتلت. يابا افتح الواتس شوف كيف قتلت يابا. افتح بدي اسمع عليك واتس قول له وين بروح. ربنا يوفقك بالسلامة. يابا يابا بسيم يابا. يابا والله 10 قتلت 10 بيدي يابا. يابا على ايدي اعطيني امي اعطيني امي. يما يما يحميك يما. طول الليل يابا 10 بيدي يابا. 10 يلا بيدي قتلت. طول الليل ادعي لك يما، طول الليل ادعي لك. ربنا يوفقك بالسلامة يما. ربنا يلاقيك يابا بعمل لك ضغط مباشر من جوا افتح. ادعي لك يما، طول الليل ادعي معاي. يلا ربنا يحميك يا الله. اقتلك ربنا يحميك يما، خذ يما ربنا يحميك. محمود يابا محمود انت وين؟ انا جوا فلسطين عليها جوا قتلت 10 يا عليها 10 بيدي قاعد اكلمك من جوال يهودية. قتلت 10؟ 10 والله. انت في زكيم؟ في زكيم؟ انا في فلسطين مو فلسطين. انا صرت الكاري. انا اول فكرة بدأت صوت الله عز وجل. انا اقول لك ارفع راسك يابا فوق. ارفع راسك يابا. انت في نص السكري جوا، في نص السكري جوا انت؟ جوا على المدينة. في النص السكري شفت على جوا؟ الواتس شفت على الواتس شوف كيف الخطة قتلكم على الفون. شفت على الواتس تبعي. خلاص ارجعوا خلاص ارجعوا. ايش ارجعوا مش رجعوا. اما نصر الله الشهادة. امي ولدتني عشان ارض ديني على مالك على وين ارجع. محمود اه ادعينا محمود، ادعينا. طب افتح على الواتس افتح على الواتس تبعي شوف كيف القتلة. شوف افتح جوا؟ افتح على الواتس تبعي افتح. 그러니까 이제 이 습격한 이 얘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그 국방부에서 그 하마스 대원이 여기에 차고 있던 바디캠에 찍힌 거, 하마스 대원이 이제 사살하거나 사로잡은 하마스 대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CCTV 카메라에 찍힌 거,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자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틀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ISIS가 지독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마스 노는 꼴 보니까 이건 ISIS 애들한테 흥분제 마약,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왕창 처먹인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약 먹은 듯이 하이가 돼 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아주 그 반인류적 범죄를 막 쳐벌리고, 또 집에 막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가족들은 꾸짖지도 않고 알라께 영광을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뭐 좀 정신 상태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란이 시켜서 한 건데, 이란이 이걸 왜 시켰나, 이건 또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한 4, 5분짜리로 하나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그럼 이란이 이런 반인류 범죄,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까지 목 잘라 죽이고 불태우고
너무 어린 여자애라 집단 강간을 해서 골반이 뼈가 부서지고 뭐 이런 그런 반인류 범죄까지 이란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혼자서 한가하게 해봅니다. 예. 일단 이란이 뭐라고 시켰기 전에 그 하마스는 그 피바다 중독자들이에요. 예,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핵심 지도자 중 하나가 연설하는 것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كما قلت وفي كل مرة أكرر إن دماء الأطفال والنساء والشيوخ لا أقول تستصرخكم بل نحن الذين نحتاج هذه الدماء لكي توقظ فينا روح الثورة. 네, 이제 피바다 찬양자죠. 그러니까 피바다를 해서 시체팔이를 하려고 피바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체 장사 안 돼도 되는데 그건 안 돼도 되고 우리 자신이 악이 받쳐서 이 전사가 되기 위해서 피바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아주 흉악한 말을 하죠.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집단한테 야 가서 일 저질러 하니까 저런 이제 반인류 범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계산했을까? 저는 계산 못했다고 봅니다. 먼저 여기서 세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란이 시키긴 했는데 이게 반인류 범죄 및 그 파급은 아마 예측을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감히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이란이 움직이는 세력들은 청부업체로는 3개고 나라로는 2개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건 완전히 청부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오다를 때리면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위성국 비슷한데 이란이 함부로 잘 못 다루는 데가 시리아하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지금 시아파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라크 최대의 무장 세력은 시아파 민병대입니다. 그 뭐 아랍이 그 하마스 편을 든다 어쩐다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라크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고 이란의 위성 국가인 이라크조차 내놓고 하마스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랍이라고 말하는 국가들 중에 심지어 이라크조차 하마스를 제대로 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가만히 보세요. 시리아는 당연히 지금 이란의 위성국가와 비슷하죠. 사실은 러시아 위성국가입니다. 이 위에 이제 청법체 3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얘들은 이 정도 일 쳐버릴 때 이란의 오더가 없었으면 안 벌리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걸 오더를 줬지만 이 하마스가 이 같은 황당한 반인류 범죄를 저지를지는 이란도 몰랐을 겁니다. 이거는 뭐 이란이나 러시아 이런 데가 착해서가 아니라 지능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식의 후과가 닥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질러라 이런 지시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을 못했을지 몰라요.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게 한 100여 년 전에 1901년인가 2년에 청나라를 말아먹은 서태후가 이 의화단 폭동을 이제 지시를 했죠. 그때 의화단 폭동이 났을 때 그 외국 선교사들 칼로 찔러 죽이고 부인은 강간해서 죽이고 그 아이는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똘에 패댕이를 쳐서 머리를 깨뜨려서 죽이고 그런 이제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서민층 그 기독교 신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4, 5만 명 죽였는데 그 중에 이제 선교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수백 명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열강이 그냥 청황실 그냥 밟아버리고 명목상으로는 살려두고 실제로는 원세계가 이끄는 청군부랑 직거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의 혁명에서 청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청나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신의 혁명 일어나고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증발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게 뭐냐면 이미 의화단의 난을 마지막으로 청황실은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이 이미 상대를 안 해줘요. 그냥 직거래를 터버렸다고요. 군부하고 원세계가 이끄는 군부랑. 이게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니까 얘들이랑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비즈니스를 할 애들이 못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사정을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애들은 알죠. 거기는 제도권이니까 나름. 그러니까 이거 뭐 착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임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게임의 규칙이다라는 걸 비교적 아는 편이니까 이런 반인류 범죄, 센세이셔널한 범죄를 저지르라라고는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참 냉정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서방 선진국 사람, 대한민국도 서방입니다. 수천 명을 학살하면 그 학살한 놈은 박살납니다. 그러나 중국, 아프리카, 미얀마에서 수만 명을 학살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숨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도소 습격돼 숨졌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숨진 사람 중에 M16으로 숨진 사람의 대부분이요. 근데 M16으로 숨진 사람보다는 카빈으로 숨진 사람이 많고 카빈으로 숨진 사람 중에 상당수가 등뒤 총상으로 숨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는 그 당시에 신군부가 책임져야 될 죽음 중에는 대부분은 광주 교도소 방어전에서 그걸 습격한 사람들을 막아내면서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대부분 그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뭐 몇십 년 지났어. 1980년이니까 한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환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한 인구가 5배 이상 많거든요. 한 6배 정도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국 그 이상한 그 해양 그 깡패들, 우리 그 고기잡이 단속 못하게 한다고 배를 수천 척을 몰고 와서, 뭐 전남 무슨 해안에, 상륙을 한 다음에 목포, 무안 일대에서 예를 들면 요번에 숨진 사람의 6배, 9천 명을 학살했는데 거기에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이 잔뜩 많고 그리고 지금 끌고 간 사람의 6배니까 1200명을 노예로 끌고 갔어. 가면서 집단 강간도 하고. 그럼 우리 전쟁 나지. 중국 죽여버리겠다고 덤비죠. 그러니까 이 서방이나 선진국을 건드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값이 달라. 몸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선배 세대가 참으로 천한 몸값이었던 시절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몸값을 높인 거죠. 그게 뭐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1,400~1,500명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살인데요. 그러니까 살해했다라고 우리 언론은 그러는데 지금 이 서방 쪽 언론들은 슬러터, 도살했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도살. 도살을 한 1,500명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치면 우리로 치면 한 9,000명 한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오전 반나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더 이상 무슨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나중에 잠깐 정리할 거 좀 해드릴게요.
가자 지구라는 데가 길이가 40km고 폭이 평균 9km밖에 안 됩니다. 점령할 필요조차 없어요. 출퇴근하면 돼. 출퇴근. 아침에 몰고 들어가서 평정하고 밤에 빠져나오고 뭐 혹은 무박 2일 아침에 몰고 들어가서 무박으로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 다음날 밤까지 새벽부터 거의 뭐 무박으로 40시간 밟아버린 다음에 빠져나오고 게릴라 전쟁을 할 수조차 없죠. 주둔을 해야 무슨 게릴라 전쟁을 하지. 방법은 뭐 수없이 나와요. 그 무슨 땅굴 500km?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러시아가 왜 문제가 되냐? 러시아는 이 중동에서 굉장히 복잡한 게임을 했습니다. 복잡한 여자 관계, 복잡한 남자 관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해왔냐? 시리아를 위성국가로 챙기고 이란이랑 죽고 못 사는 관계로 풀면서 세계 석유가 조정은 사우디랑 그 파트너십을 맺고 하고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고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돈독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게임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 핑계를 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시리아의 오다를 때려가지고 시리아 내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영내가. 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죠. 우리는 이제 다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우리의 이제 명분은 뭐냐면 여기는 중국, 러시아, 북한 너무 위기중중한 데여서 우리가 러시아랑 원수를 지면 러시아가 북한을 뭐 죽고 못 살게 이렇게 막 도와줘가지고 뭐 이상한 핵무기 같은 거 완제품 여러 개 줘버리면 우리 좀 개고생 하니까 우리 잘 못 도와주겠다. 뭐 이런 명분이죠, 우리는. 예. 또 중국도 그 정도까지는 원수 지고 싶지 않다. 우리 쪽 명분이 이스라엘 쪽 명분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우리 쪽 명분은 맞는 얘기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복잡한 관계를 풀고 있다는 얘기를 마크 갤리오티 러시아 문제 전문가이고 역사학자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방송이 아니고요. 타임스지에서 운영하는 이제 팟캐스트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He liked a situation of constant low-level tension so that he could basically play every side off against every other. Because he had pretty good relations with the Israelis, he was getting better relations with the Saudis, he was metaphorically in bed with the Iranians, he had Syria as part of his dominion and such like. Now, though, he's having to actually make choices. He's having to come off the fence. And because he basically needs Iran for the military material it provides, and he need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Saudi, because between the two of them, they can largely dominate global oil prices, he's essentially having to ditch his good relationship with Israel. So I think from his point of view, it's got opportunities, but it's also got costs.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때까지는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이 셋을 다 가지고 놀았었는데 이제는 이란의 최우선을 두고 사우디랑은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랑은 그냥 쿨하게 관계를 냉정하게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우디의 모든 방송사는 사실상 다 국영방송사죠. 거기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빈살만 이래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여성 앵커예요. 이 사우디 여성 앵커가 하마스 지도자한테 딱 그 질문을 그냥 아주 들들들들 볶아서 걔 박살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하마스 지지한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그거 대답하는 하마스 피비린내 나는 그 인간 답 말고 그 여성 앵커 부분만 다 번역을 해서 이제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한 4, 5분 될 거예요. 보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이스라엘 공격할 때 거기 너희 그 가자 안에 다른 정파 있잖아. 파타 정파나 이런 데랑 다 상의하고 공격한 거야? 그 상의 안 하고 공격해서 지금 너희가 이 지경 당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피해 같이 볼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게 무슨 도리냐. 이러고서 밟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들어가서 그렇게 비인도적인 짓을 잔뜩 저질러 놓고 세상에 누구한테 너희를 도와달라고 말할 염치가 어딨냐. 맞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야, 너희 그거 그 짓 저지를 때 이란과 상의했지 우리 아랍권하고는 상의 안 했잖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아랍권 보고 도와달라고? 무슨 낯짝으로 도와달라 그래?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사우디 국영방송 여자 앵커가 하마스 지도자한테. 그러니까 이 무슨 참나 그냥 진짜 깝깝한 소리예요.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이란이랑은 죽고 못 살고 사우디랑도 관계가 좋고 이제 그런 관계고 이스라엘과도 돈독한 관계고 이러한 팔방미인 게임을 펼쳐왔는데 이제 이걸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란이 가장 중요하고 사우디랑은 관계를 그럭저럭 좀 풀고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아까 사우디 제가 그 국영방송 여자 앵커 얘기도 했지만 문제는 사우디가 이란과 이 상태에서 원수가 돼 가거든 이제. 사우디가 입장을 정하고 있단 말이죠. 내심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이 이게 시아 나부랭이가 참고로 시아랑 순위는 원수입니다. 그 메카에 70년대 말쯤에 시아파 무장 세력이 들어와서 메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쏴갖고 수십 명 죽었어요. 그 정도로 원수지간에 이 시아 나부랭이 요것들이 우리 순위 팔레스타인을 꼬셔가지고 자기들 꼬붕으로 부리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서 뭐 이상한 짓 가서 이 천인공노할 그런 테러를 해서 고립을 자초하고 우리 무슬림 전체를 욕을 먹게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을 챙기게 되면 사우디랑도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찾는 거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내놓고 미국이랑 손잡기도 그렇고 내놓고 이스라엘이랑 더 관계를 진전시키기도 그래요. 근데 실제적 서방이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사우디 국민들한테 그런 사우디 국민들의 그 아주 바닥에 깊게 깔려있는 반서방적 그 감정을 안 건드리는 사실상의 서방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한국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잡한 관계로 러시아가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죠.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다게스탄 공항 습격 사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냉정하고 냉철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쿨하게. 그런데 코카소스 산맥 북쪽에 무슬림 지역이 있다고 얘기해요. 체첸도 거기 들어가 있죠. 거기에 조그만 무슬림 공화국들이 몇 개 있어요. 체첸, 다게스탄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있어요. 그런데 그 코카소스 산맥 북쪽의 무슬림 공화국들이 모스크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커.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람들은 하마스 지지자들이야. 그러니까 모스크바 정부에 대해서도 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감싸고 도는 거야? 이스라엘 잡아 죽여야지. 아니 러시아 상류층에서 유대인 빼면 뭐가 있어요? 옛날 혁명 때는 러시아 공산당의 90%가 유대인인데 레닌의 부인도 유대인, 레닌의 외할아버지도 유대인인데 레닌의 엄마도 유대인이고 심지어는 고르바초프의 마누라 유대인 아니에요. 부인 다 유대인이라고 이거 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그 무슬림 극단주의가 반 모스크바 반 러시아 성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코카소스 북쪽 지역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슬림 극단주의는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요번에 다게스탄 공항에서도 총 쐈다고요. 저거 진압할 때.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러시아 무슬림들은 또 다독여서 안아들이고 이런 복잡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무슬림 인구가 10%나 되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군인의 뭐 30-40%가 이 무슬림들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 청년층 인구가 커서 그쪽에서 다 뽑았다고. 그러니까 무슬림을 잔인하게 탄압을 하면 어느 규모 이상으로 군부의 내부 그 안전을 보장을 못 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아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갤리오티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It was really quite shocking. And I think it demonstrates the degree to which actually Moscow's control over particularly the North Caucasus region, which is predominantly Muslim and includes, for example, the region of Chechnya, where Russia actually fought 2 wars in order to prevent it from breaking away. You know, it is clear that there is an issue there. And there's been all these various rumors. There's clear support for the Palestinian cause. And even though the authorities have been trying to clamp down on that, I mean, it's almost impossible, for example, to publicly protest in support of Palestine at the moment. But nonetheless, this crowd of hundreds, maybe even more than 1,000 people who swamped the airport at Makhachkala, the capital of Dagestan, because they had heard that there was a plane from Tel Aviv coming in and there was all these rumors that it was resettled Israelis and such like. Really showed, I think,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control. And at first, they seemed to be paralyzed. They didn't know what to do. Then, of course, they moved in, and in classic Russian style, with a certain sort of heavy hand. We had the riot police going in. We had a number of people hospitalized, about 60 people arrested, probably more arrests to come. But it really emphasizes, I think, the degree to which it's not just in his international politics, but also domestically that Putin is walking a bit of a tightrope. On the one hand, jihadism, militant forms of Islam, which obviously is only held by a minority of Russia's Muslim population. Nonetheless, it is actually very hostile to the Kremlin as well as to the state of Israel. And they really don't want to allow it to flourish. But on the other hand, Muslims represent 10% of Russia's population and a disproportionately greater amount of the Russian military, because there's more Muslim young men. And so nor does the Kremlin want to alienate them. So it's been trying to sort of walk a very fine line. But now I suspect we're going to see much more of a crackdown because this becomes a real security issue.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이스라엘이랑 원수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냉랭해지더라도 원수는 못 져요. 그러니까 내놓고서 막 하마스 편을 들고 이러진 못해요. 뭐 들을 수도 없고 든다고 해도 러시아가 그렇게 든다 그래도 뭐 도와줄 방법도 없고 하마스를 뭐 외교적인 수사나 하는 거지. 근데 뭐 이제 이게 막무가내니까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여기 코카소스 북쪽 산맥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러시아 상류층은 다 유대인 피가 섞인 놈들이어서 이것들이 가자에 우리 하마스 동지들을 학살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러고서 튀어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똥이 오히려 러시아로 튀었다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게 대형 공안 악재가 터진 거다. 이게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예. 러시아는 무슬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극단주의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정하게 친구 만들기를 해야 돼. 가랭이 찢어지는 레시피죠. 중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쿨하게 관리하면서 사우디는 살갑게 대하고 이란은 곰살맞게 파트너로 가져가야 돼. 이것도 가랭이 찢어지는 레시피지. 지금 중동이 갈갈이 찢겼는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우디는 오히려 이스라엘 편 들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고 양쪽을 다 어떻게 만족시키냐고.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짓이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스크바에서 하마스의 무사 아부 마르주크를 불러들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하마스의 아주 주요 지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고 이란에서는 외무 차관을 불러들여서 회의까지 했지. 여기 무슨 성과가 나겠어요, 지금?
당사자는 이스라엘인데 아무 성과 없이 천지사방에서 욕만 처먹죠. 이 마르즈크는 인텔리입니다, 나름. 예, 그 지역을 생각하면 태어나기는 1951년인가 가자에서 태어났는데 카이로 대학 공대를 나와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뭐 토목인가 건설 쪽을 나왔고요. 1990년대에 하마스를 부활시킨 주인공이에요. 하마스가 1989년에 무너질 뻔했거든요. 그리고 500km 터널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카타르에 거주하고 있죠. 생긴 것도 좀 그렇죠. 예, 굉장히 악마스럽게 생겼죠. 아주 공격성이 막 우러나죠. 예. 레닌 관상이 저런 관상이거든요. 아주 그 관상 자체에서 막 그 살기와 공격성이 막 이렇게 뻗어나오는. 자, 이렇게 해서 가라기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게 이제, 저는 무슨 뭐 하마스 저거 게임 안 된다. 출퇴근 평정만 해도 저거 한 달 동안만 출퇴근해도 박살난다. 아니, 폭이 9km밖에 안 된다니까요. 평균 9km예요. 좁은 데는 6km, 넓은 데는 한 12km. 그러니까 그래서 길게 40km. 그러면 쭉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번 가서 쭉 밀고 무박 40시간 작전하고 쭉 빠져나오고 또 쭉 밀고 쭉 빠져나오고 이걸 어떻게 당해보냐고. 아니면 아예 저기 한 30만 명 하니까 30만 명이 한 번 쭉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 와디 가자까지니까 그 강 중간에. 그럼 20km 아니에요. 20km에 30만 명을 세워보세요. 한 줄로. 그러면 1km에 10,000명이 쓰는 거 아니야. 1km에 10,000명이, 15,000명. 1m에 15명. 쭉 밀고 쭉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 안 된다니까. 이거 무슨, 아유, 참나. 이스라엘이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국제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지, 이제 그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